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서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CJ 대한통운의 한 택배기사는 지난해 11월 노조에 가입한 직후 대리점 점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 탈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 씨도 탈퇴를 했고 거기서 너도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대리점하고 같이 좋게 일을 열심히 해 나가야지. 점장은 노조를 탈퇴하면 앞으로 편하게 해주겠다며 택배기사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하지 않은 데 있잖아. 상당히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멀어진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모르겠어. 너도 너구에게서 좀 더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신경 써주고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또 다른 택배기사는 노조 가입 이후 점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가 뭔데 목소리 높이고 난리냐. 여기가 어디라고 너가 목소리 높이냐.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 눈빛 너 뭐야. 너 눈빛 뭐야 그거. 노조 가입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택배기사도 있습니다. 제 차가 없어서 원래는 대리점의 차를 예전에 타고 다니면서 운송을 했고 근데 그 차를 뺏어갔죠. 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이 대리점주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협박을 해서 노조 탈퇴를 다 했고 이들이 대리점 소장에 직접 작성한 그 노조 탈퇴서를 저희 노동조합에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2017년 합법화됐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의 노조 탈퇴 종용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KBS는 해당 점장들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대리점 차원의 문제일 뿐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제조업 혁신 방법으로 스마트 공장 확산을 내세웠는데요. 이제는 제조업 혁신 2단계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남형 창업 생태계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기조 속에 만들어진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정농단 파문 속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창업의 불모지인 경남에서 꿋꿋이 창업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의 창업의 메카로 만들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그런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400여 개 창업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현재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렇게 기술 창업을 경남의 제조업 혁신 2단계로 제시하고 경남형 창업 생태계 조성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창업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고 창업 플랫폼 구축과 확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원, 혁신 창업 분위기 조성을 4가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창업 준비자가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구소와 사무실, 주거지를 모아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파크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경상남도가 창업기업의 판매처 확보를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커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업하기 위한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지원 서비스들도 얼마든지 본인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경남형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2021년 한 해 기술 창업 기업을 2,000개, 엔젤 투자자를 5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강행 방침에 대해 동남권 시도지사들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면 백지화와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만들어 동부가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동남권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금정단 등은 한 목소리로 관문공항 기능이 불가하다며 전면 백지화와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 관문공항의 최소 요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하는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국토부의 강행 입장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에 한치의 소홀함이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국민들과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제대로 지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확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좁은 곳에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지. 김정호 신공항 금정단장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김해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장들의 이번 공동 입장문 발표는 국토부의 강행에 대한 동남권의 공동 대응을 공식 천명했다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단체장들은 국토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 최종 판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최근에 같이 임한 창원시 산하공단의 이사장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지역민 비하와 성희롱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취임한 허황구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첫 간부 회의 현장. 허 신임 이사장은 새 야구장 이름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마산 지역민들의 반발을 놓고 꼴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산 사람 일부 맹목적인 그런 꼴통 사람들은 그걸 자꾸 그 자체를 야구장을 마산을 하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프로축구 경남FC를 깎아내리는 발언도 이어집니다. 쓸데없이 2위까지 해가지고 피곤한 거라 연봉을 많이 달라고. 사실 도민구단 이런 거 뭐 기업도 아니고 홍보할 꼬리만 매나면 돼. 그런데 그놈이 뭐 난데없이 2등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하는 한 스포츠센터 여성 관장에게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관장이 수영장에는 못 들어가겠는데 남자들 많이 보려고. 그래 안 해요? 과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경험까지 발언은 거침없습니다. 좀 돼서 그래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딱 걸려서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그리 많이 자셨습니까? 불면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이제 부른 척 이래야 내 빠져나온 거야.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과장한 것일 뿐 악의는 없었고 사실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에피소드를 이제 좀 실감나게 내가 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거지 사실은. 네. 재미로. 부적절 논란이 일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허 이사장을 불러 구두 경고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앞서 창원시청 행정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는 먹을거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채소의 중금속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채소의 중금속 함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상대학교 원예생산공학 실험실은 지난해 9월 3주 동안 공단과 고속도로 옆 농촌에서 상추와 쑥과 시금치 등 3가지 채소를 재배해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쑥갓과 시금치에서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어떤 중금속 같은 게 오염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 오던 게 이번에 이제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단 지역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는 다른 지역 채소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알루미늄이 검출됐습니다. 알루미늄은 현재 식품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재배 지역이나 채소 종류에 따라 미세먼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상황에 따른 식품 안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그 첫 번째 관심을 가지게 된 첫 시발점이 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나왔으면. 연구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소를 세척만 해도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졌다며 과도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 며칠은 날씨가 미세먼지 아니면 추위였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모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창원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습니다. 낮까지 서부 내륙으로만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그 밖에는 종일 구름량 적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오늘도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해안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과 내륙 간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는 반면에 통영과 거제는 0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모두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영하 8도, 함양과 산청이 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지속되고요. 물결도 최고 3.5m까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전에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이 내린 뒤로도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과 국가산단 제조혁신센터 유치,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예비 후보도 창원시청을 찾아 창원을 경유하는 KTX와 SRT 통합 운영으로 하루 50회 이상의 열차 증편과 KTX 기본요금의 10%, 약 5천 원 인하를 공약했습니다. 합천과 남해군 양산시가 제2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이어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 신청 마감 결과 합천과 남해, 양산 등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지원했습니다. 협회는 이달 안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오는 3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말까지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내년까지 5개 모든 구에 어린이와 유아들을 위한 생태체험 숲을 만듭니다. 지난해 진해 장복산 근린공원에 유아 생태체험 숲을 처음 만든 창원시는 내년까지 12억 원을 들여 마산 하포와 회원, 성산 의창구에도 모두 체험숲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아 생태체험숲에는 생태놀이와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학습장과 대피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음료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김해 지역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선거 기간 선거인의 집을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 17명에게 음료 42만 원어치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